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인데요. 전 조선일보 주필이시죠. 오늘도 강렬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목이요. 국가원수 심장부 농락당했다. 대통령실 영부인 보좌 똑바로 하라. 무서운 제목입니다. 부제목 보니까요. 북한 드나든 재외국민이 어떻게 몰카 들고 출입하게 방치? 배후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어떻게 일국의 국가원수 부가 그렇듯 허술하고 무방비일 수가 있었다는 것인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아무라도 의용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거기다 몰카까지 찍을 수 있었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그게 만약 몰카 촬영자 아닌 테러리스트였다고 가정하면 어쩔 뻔했나? 공연히 과장 상상하지 말라고? 아니 그 접견 상황은 방문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사에게 위해도 가할 수 있는 근접 대면 아니었나? 안보 구멍 뚫려도 아주 크게 뚫렸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안보의 구멍이 뚫렸어도 아주 크게 뚫렸었다. 몇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오지에 살던 추장집도 이토록 엉망진창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외국에 말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그 어떤 외국 VIP 내외가 이런 후진국에 올 생각인들 하겠는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 지인이라며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영부인 좀 만납시다 라면서 접근하면 통과였다니 이런 해괴한 우화가 또 어디 있나? 국민이 지금 무슨 만화 영화라도 보고 있는 건가? 이보다 더 웃픈 드라마가 또 있을 수 있나? 그 어떤 시시한 삼류 여관에 들어가는 것도 이만큼 쉽진 않을 듯하다. 북한 드나든 사람이 들락거렸다니 더군다나 그 접견자는 재미교포로서 북한에도 갔었던 신분이라 한다. 해외 교민 가운데는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북 경계보다는 대북 친화를 더 당연하게 여길 안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기준에서 한국 국민이 강한 대북 경계심을 표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있다. 이런 사고의 인물들이 만약 대통령 관저를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예사로이 여길 일만은 아니었다고 할 만하다. 대통령실과 좌파 야권에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요구한다. 사건의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관계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국가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대북 안보 용의점이 없는지 밝혀라. 영부인 의전 경호 비서 업무 조직을 강화하라.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라. 좌파 야권은 이 사태를 정치 공세용으로는 다루지 말라. 의전과 경호는 나라의 격. 아울러 강조한다. 국가안보심장부의 보안장치마저 느슨히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근래와 민주주의가 마치 대중영합주의인 양 치부하는 대단히 그릇된 풍조가 한 시대를 휩쓸고 있다. 이 천박한 세태에 대한 걸러내기 장치를 부실화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 정신 차려라. 지금 두 눈 뜬 채 졸고 앉았나? 의전과 경호는 나라의 격을 상징하는 표상이기도 하다. 이런 걸 우습게 하는 것은 서민적인 게 아니라 비하이고 예의 빈곤이다. 이렇게 무겁게 유근일 논설위원이 일가를 하셨는데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도찰 정도니까 망정이지. 이것도 뭐 물론 끔찍한 이제 공작에 당한 건데 만약에 몸에 예를 들어서 VX 이런 거 상상하기 싫지만요. 상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어를 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김정남이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VX인지 뭔지 그 손바닥에다 이렇게 그냥 슬쩍 문지르기만 하니까 죽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독을 예를 들어서 시계에다가 도둑 촬영 장치를 한 건데 만약에 시계에다가 독극물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뭐 시계에서 예를 들어서 상상하는 겁니다. 추측이에요. 오버한다고 보십시오. 시계에다가 경호는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감히 경호원들은 아버지 친구라니까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중간에 서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경호원이 있을 거예요. 뒤에 있으면 뭐야? 그럼 거기서 발사장 시계에서 독극물이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 영화 새끼에서 보면은요. 탕웨이가 이제 중국의 그 애국노를 처단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접근이 용이치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엄청난 장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독극물이라든가 독가스라든가 독침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근접하게 거기 김건희 여사하고 독대를 하게 해요. 그런데 출신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북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력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만 뻘갱이더만. 아니 이런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독대를 하게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도찰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이 놈들 서울의 소리 공작한 이 놈들 그다음에 이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이제 그리고 미국인지 캐나다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놈들이 범죄자고
이놈들 처단해야 되지만 경호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놈들 있잖아요. 이 목사인지 뭔지 공작한 서울의 소리는 뭐 그렇고, 이 목사 수상한데요. 저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채널A 동편 처음 시작할 때예요. 박정진의 쾌소남마에서 북한의 그 현지처 마을, 그리고 북한의 그 아바리 우먼들, 이 공작 실태를 제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 방송이 제재 안 받았어요. 왜? 실화가 있으니까, 팩트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 용기를 내서 했는데, 북한의 현지처 마을이 있어요. 만약에 제 그때 말에 이상이 있었으면 유튜브도 아니고 종편에서 제 방송을 허락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에서 그때 가만 놔뒀겠어요, 저를? 10몇 년 전입니다. 그거 방송하고도 저는 한참을 오히려 더 방송을 많이 했어요. 제재 하나도 안 받고. 무슨 얘기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온 이런 목사,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목사, 실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포 목사인데 북한에 선교 이런 목적으로 갔어요. 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한 거야. 갔는데 웬 여자가 당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뻘거벗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지. 거부했죠.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에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분이 분이라고 하니 이 놈이라고 합시다. 자기 당했으니까 분이라고 해도 돼. 미국에 이제 담임 교회에 가서 이제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당장 안 와요. 누가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북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미국이니까 LA 인근입니다. 큰 교회랍니다. 대형 교회. 북에서 왔는데 협조 좀 해주시라요. 무슨 협조합니까? 무슨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자금 필요한데 내가 목사가 무슨 수로 자금을 댑니까? 그 대형 교회니까 헌금이 많거든요. 그걸 알고, 이 대형 교회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좀 대주시라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는 당연히 거절하죠. 아니, 내가 일개 목사가, 나는 목사도 월급을 탑니다. 내가 이 교회 헌금 예산을 내가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고 해서 이제 딱 잘라서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소포가 하나 오더래요. 딱 소포가 왔는데 그 안에 비디오 테이프 있더래. 옛날엔 다 비디오 테이프로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USB 쪽. 그래, 그걸 틀었더니 어머나 세상에, 북한에서 자기가 있을 때 호텔방에서 뻘거벗은 여자하고 자기 있는 동영상이더래요. 몰카로 찍힌 거지. 난리가 났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박을 받고 그 목교에서도 쫓겨나고, 그 유명한 사례가 실례가 있습니다. 그 목사뿐만 아니라 지금 난 이 목사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북한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런 목사들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흠집을 나면은요, 일반 사람은 흠집 나도 그렇게 막 치명타가 아니야. 근데 목사가 뻘거벗은 여인하고 뭐 잠자리를 했다든지 사진만 찍혀도 그 목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 코가 껴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란기의 여성을 투입시킨답니다. 당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냥 바바리 우먼이 아니라 배란기야. 성관계 하면 그냥 임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고, 그러면 애를 낳으면은요, 거기서 영웅해져 버린대요. 유력 인사의 애를 낳아가지고 현지처 마을에 아주 극진히 모신대요. 그리고 그 애를 키운대. 그리고 그 정치인이 됐든 목사가 됐든 언론인이 됐든 간첩들이 와서 이제 북한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자라요? 아이고, 선생님의 따님이 아주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3살 됐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 승질 내겠지. 이 사람이 어디 왔어요? 지금 날 누구라고 이기네. 아이고,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저 DNA 검사 한번 하시라요. 우린 다 해봤는데. 뚝 놓고 갑니다. DNA 검사한 그 자료 한번 해보시라요. 요 사진도 했었네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언론에다 폭로할까요? 이러면 사시나무 떨듯이 딱 봐도 내 딸이야. 얼굴 똑같이 생겼어. DNA 검사 나왔어. DNA 검사 뭐 북한에서 오는 줄 알아요? 그럼 북한 말로 쓰고 그러면 안 믿지? 공신력 있는 뭐 미국, 일본, 거기에 다 도장 찍힌 거. 미국 무슨 기관에서 했다. 일본 무슨 기관에. 내 이름이 있네. 이게 내 딸이래네. 99.9%래네. 매 큰일 났네. 그러면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코가 딱 끼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하시라요. 아이고, 그때부터 사시나무 떠는 거지. 아이고, 야, 제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당 중앙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이거 내 충성하죠. 제명이 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거, 그랬잖아도 제가 친명 아닙니까? 제가 친명, 아주 추측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목사, 언론인들은 왜 그럴까요? 사설이고 칼럼이고 기사고, 북한에 유리하게,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종북 세력 유리하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냥 코가 끼는 거예요. 이 목사, 저는 이거 수상합니다.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북한에서 혹시나 뭐 사진 찍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경호 좀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뭐 경호 이 담당했던 경호처장이 무슨 국정원장으로 간다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똑바로 하시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사투리가 잘 안 되네 오늘따라.